우리는 밤하늘의 별빛에서 수십억 년 전에 우주를 본다고 배웠습니다. 그 빛이 오랜 시간 날아와 지금 도착했다. 이 서사는 너무 익숙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이 설명에는 거대한 전제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. 빛은 이동한다. 우리는 한 번도 이 전제 자체를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.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알려져 있습니다. 우리는 이 숫자를 진리처럼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이 속도를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. 빛이 조금 느려져도 혹은 조금 더 빨라진다고 해도 감각으로는 절대 구분할 수 없습니다. 그렇다면 이 속도가 자연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인지적 상한선, 즉 인간이 볼 수 있는 세계의 해상도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? 이 지점에서 기존 서사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. 우리가 광속을 절대값처럼 믿게 된 데에는 맥스웰의 방정식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. 하지만 이 방정식은 사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. 전기현상을 관측했고 거기에서 일정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. 또 자기현상을 관측했고 그 안에서도 반복되는 규칙이 있었습니다. 맥스웰은 인간이 보아온 전기와 자기의 관측 결과들을 하나의 식으로 정리했을 뿐입니다. 그 식을 풀자 우리가 관측할 수 있었던 전자기 현상들 안에서 특정한 속도가 나타났고 우리가 그것을 빛의 속도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. 하지만 이 속도는 자연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관측 가능한 영역에 대한 정리, 즉 하나의 해석일 뿐이었습니다. 이렇게 인간은 이 해석을 우주의 법칙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. 관측된 세계를 곧 우주의 본질로 단정한 어찌 보면 거대한 오만이었습니다. 하지만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고정된다는 것보다 더 직관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은 그것이 우주에서 가장 빠른 속도라는 점입니다. 과학이 광속을 절대 속도로 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. 광속이 무너지면 인과율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. 만약 빛보다 빠른 정보가 존재한다면 세상은 이렇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. 누군가 당신에게 공을 던졌는데 공이 이미 얼굴에 맞은 뒤에야 공이 날아오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. 원인보다 결과가 먼저 오는 세계, 우리는 이런 세계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. 그래서 과학은 광속을 넘을 수 없는 벽으로 삼아 모든 이론을 그 안에 가두었습니다. 광속은 우주의 한계라기보다는 이론 붕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인 셈입니다. 이제 전제를 바꿔보겠습니다. 빛이 먼 곳에서부터 날아오는 입자가 아니라 조건이 맞춰질 때 그 자리에서 즉시 나타나는 현상, 즉 발현이라면 어떨까요? 발현에는 경로가 없습니다. 경로가 없으니 속도도 의미가 없습니다. 속도가 없다면 광속이라는 절대값도 무너집니다. 이 하나의 전제 변화만으로도 우리는 빛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이해하게 됩니다. 이처럼 빛이 발현이라면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별빛은 수십억 년 동안 이동해온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주와 우리가 동일한 조건에 놓여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재의 정보일 수 있습니다. 밤하늘은 과거의 박제가 아니라 실시간 우주의 발현일 수 있다는 겁니다. 사실 이 책이 주장하는 것은 발현이 진실이다라는 단정이 아닙니다. 중요한 것은 훨씬 더 근본적입니다. 우리가 믿어온 설명,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해온 방식들, 그 모든 것은 사실 하나의 서사였다는 것, 그리고 이 서사 하나를 바꾸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우주, 완전히 다른 시간 구조, 완전히 다른 인과, 완전히 다른 존재의 방식을 다시 상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결국 이 책이 하려는 일은 우주를 새로 그리는 것보다 더 근원적입니다. 우리가 어떤 전제를 받아들이냐에 따라 세계 전체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그 상상력의 힘을 다시 돌려주는 일. 우리가 세계를 이렇게만 존재한다고 믿어온 바로 그 순간부터 사유는 멈춰버립니다.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서사일 뿐일지 모른다. 이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다시 상상할 수 있고 다시 구성할 수 있고 전혀 다른 가능성의 우주를 열 수 있습니다. 이 책은 바로 그 첫걸음입니다. 우리가 세계를 다시 사고하기 위한 새로운 기원의 문입니다.